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합니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좋은 영상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들어가 볼까요? 스트래티지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죠. 마이클 세일러가 디지털 골드러시가 2035년 종료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디지털 골드러시가 종료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그 전에 많이 확보해 놔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디지털 골드러시가 뭐냐면 대형 투자자들이 이 암호화폐, 그 중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선점하려고 몰리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과거 19세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물 금을 얻기 위해서 수요가 몰린 적이 있죠. 그때도 골드러시가 있었는데 이제는 디지털자가 붙으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채굴 보상량 작년 4월 20일쯤 네 번째 반감기를 지나면서 블록당 3.125개 비트코인이 생성되고 있죠. 원래는 6.25개였다면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작년 4월 말 기준 2100만 개에서 1960만 개 정도 이미 채굴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는 거의 94% 정도가 채굴이 완료가 된 거고요. 지속적으로 반감기 사이클이 지나가면서 채굴량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의 지남에 따라 공급의 충격으로서 가격은 자연스레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2140년에 채굴이 중지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또한 마이클 세일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10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비트코인 늘 강조드리죠. 정수단위 1개 정도는 자손에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모아가자. 저는 이번 사이클을 지나면서도 장기 물량은 따로 빼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갤럭시 디지털 마이클 노보그라치가 이끌고 있으면서 테더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결국에는 실물 금을 따라잡을 것이다. 굉장히 비저너리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또한 이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클 노보그라치가 최근에 이 CNBC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1분기에 암호화폐 시장 조정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름을 딴 리브라 밈 코인, 러그플 사태도 있었고 바이비트 해킹 사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세 전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거쳐왔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조정이 필요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이 식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 그들의 의도 속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연출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많은 개인들은 빠져나갔지만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그들의 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반드시 끌어올리는 시기, 경기 침체가 오기 전 한 번의 버블장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클 노보그라치가 얘기한 것처럼 비트코인, 실물 금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약 10배 정도 자산 가치가 오르게 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저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아까 기사에서 언급된 2035년 정도까지 타임라인을 길게 가져간다면 비트코인은 실물 금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위치 이미 선점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기관, 국가 단위의 채택을 받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디지털 골드러시까지 다가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또한 지금 현재까지도 스트래티지를 필두로 한 그 기관에서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끌어올릴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벌써 거의 57만 개 정도를 모으고 있는 MSTR이죠. 즉 암호화폐 판을 짜놓은 세력들이 뒤에서는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다.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최근에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죠. 이더리움 뭔가 좀 올라오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300만원 중반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의 공급량이 5.5%나 감소하면서 2021년 그 세 번째 반감기 사이클 이후에 최저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말은 즉슨 개인에게 판매될 수 있는 거래소 물량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 그만큼 대형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또한 파생 상품 데이터를 미루어 보더라도 이더리움 가격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더리움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 시작조차 안 했다라는 거, 일단 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또 올라주는지 천천히 한번 기다려 보시죠. 다음 기사 봤을 때 야치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디지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야치우 같은 경우는 애니모카 브랜드를 이끌고 있죠. 홍콩의 기업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 뒷배를 봤을 때 소프트뱅크,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라든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프랑스의 유비소프트 등등 그들의 자금이 뒷배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야시우가 말하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들, 이 암호화폐들은 국경이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소프트웨어, 비트코인 전송에는 관세조차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 관세 때문에 앞으로 실물 상품 소비가 줄어들면서 더 많은 디지털 공간의 생태계가 확장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이 관세에 대한 이슈, 그들끼리 만든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며 결국에는 합의점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늘 말씀드려 왔죠.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게임 섹터, 메타버스 섹터 역시 아직까지도 매우 과소평가받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 더더욱 NFT, 메타버스, 게임 토큰 꾸준히 성장하면서 그들이 선택한 메타버스 플랫폼 몇 가지가 있죠. 포트폴리오 분산화하기에도 매우 매력적인 자산 클래스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수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디파이 프로토콜 성장세의 토탈 밸류 락이죠. 벌써 20억 달러가 도달됐다. 얼마 전에 나왔던 그런 기사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이와 같은 메인넷, 이더리움과 같은 메인넷, 솔라나, 그리고 심지어 XRP 레저와 같은 메인넷에서 이런 디파이 프로토콜이 조금씩 생성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기사죠. 수익을 빌리게 되면 돈을 받는다고 라고 하면서 나비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NAVX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익의 메인넷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음해대출 이자율이 제공되면서 돈을 빌리면 오히려 돈을 받는 구조,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대출자에게 되레 이자가 지급되는 방식으로서 디파이 이용자들은 예치와 차입을 통해 두 가지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다더라.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봐지고 있고요. 앞으로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되거나 차입자산이 급등하게 됐을 때는 건강도가 떨어지면서 충분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런 생태계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구나. 여러가지 메인넷을 통해서 디파이를 통해 랜딩, 대출이라든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요 정도만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수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지 않지만 비전 자체는 점점 강화되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XRP 레저 또한 이더리움 연결로서 디파이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 달 전 정도에 나왔던 기사죠. 올해 4월 달에 나왔고요. 그 블록체인 개발 업체 피어시스트와 함께 이더리움 사이드 체인 본격적으로 테스트넷을 출시했고요. 그에 더불어서 리플사의 개발 부서죠. 리플X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엑셀라 네트워크까지 달라붙었고요. 커먼 프리픽스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 업체까지 협업을 하면서 이제 슬슬 리플 원장에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사이드 체인 메인넷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브넷을 통해서 이 테스트넷이 출시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즉 다시 말해 XRP를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메타마스크와 같은 그런 플랫폼에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여기 보이실까요?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 현재 테스트넷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메타마스크 위에 XRP를 올리는 과정 이제 슬슬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된다면 리플 생태계에서도 스마트 컨트랙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상호 운용성을 가져가며 여러가지 디앱들이 얹어질 수가 있겠죠? 리플은 과거서부터 EVM 사이드 체인을 하기 위해서 피어시스트 그리고 엑셀라 브릿지와의 상호 운용성을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엑셀라 재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리플과 엑셀라 재단 손을 잡고 있었고요.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상호 운용성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 엑셀라 같은 경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55개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70개가 넘는 블록체인으로 확장이 돼가지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파트너십을 체결해 오고 있거든요. 이 리플 XRP의 펀더멘탈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호재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리플에서도 이더리움이 구현하고 있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 사이드 체인 메인넷으로 들어오면서 추후에는 완전한 메인넷까지 구현될 수 있도록 데이비드 슈워츠를 필두로 한 기술진들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리플 원장은 속도가 매우 빠르죠. 거래 확장성은 4초 미만이면서 수수료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낮고요. 디앱 개발에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플랫폼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앞으로 수익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쪽뿐만 아니라 리플 원장에서도 이 디파이라든지 NFT 분야에서 여러가지 활용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고무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XRP 레저 EVM 사이드체인 테스트넷에 100만 개 이상의 블록이 달성되고 있다. 그만큼 많은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테스트넷을 리플 원장 위에서 개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엑셀라의 공동 창립자가 이런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XRP 수요를 더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왜 그렇죠? 이 RLUSD는 이더리움 메인넷뿐만 아니라 리플 원장 위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가스비로 XRP가 필요함으로써 RLUSD가 더더욱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XRP의 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메커니즘 때문이죠. 방금 언급드린 엑셀라 공동 창립자가 이분입니다. 이 게오르기오스 블라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과거에 리플 CTO와 서밋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리플 원장에 대한 비전을 매우 밝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제가 아까 수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말씀을 드렸었냐? 바로 지금 현재 엑셀라와 수위가 메인넷에 통합되고 있다라는 거. 이 말은 즉슨 엑셀라를 통해 리플 원장과 수위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슬슬 엑셀라를 통해 리플 원장과 수위가 연결된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한 가지 더 볼까요? 이미 리플 원장의 EVM 사이드 체인 테스트넷이 이 코스모스의 SDK 개발 도구에서도 출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즉 다시 말해 이 엑셀라를 통해서 수입뿐만 아니라 코스모스 생태계에도 상호 운용성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엑셀라 재단을 보면 볼수록 뒷배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스터카드, JP모건의 오닉스, 그리고 독일의 최대 은행이죠. 도이체방크까지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현재 리플사는 IPO보다는 M&A, 기업 인수에 조금 더 가속화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엑셀라 재단 또한 그들이 삼켜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 리플사가 하려고 하는 그 연결고리를 지금 현재 엑셀라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해 오면서 상호 운용성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셀라에서 찍어내는 엑셀라 코인이 있죠. 벌써 카나리 캐피탈에서는 현물 ETF까지 준비가 되어지고 있네요. 저는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수위라든지 엑셀라 코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수위나 엑셀라 코인 지금 벌써부터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번 알트코인 시즌에서 좋은 상승률 한번 좀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면 조금 더 메이저 코인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는 것도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엑셀라 재단을 통해서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그들의 뒷배를 봤을 때 리플의 초기 투자자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충분히 수위와의 연결, 이더리움과의 연결, 코스모스와의 연결, 어쩌면 그들이 이 엑셀라 생태계 자체를
삼켜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모든 것이 연결되게끔 그들의 시나리오에 맞게 뭔가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EVM 사이드 체인, 메인넷까지 완전히 호환이 되면서 메타마스크의 XRP가 올라오며 여러 가지로 전환되는 그 시기 머지않아 메인넷까지 출시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 XRP에 대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확신이 더더욱 올라가는 거는 팩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꾸준히 가치 투자 함께 이어가시면서 본인의 목표 수량에 포커스 맞춰 보시죠.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